지금 들려드리는 음성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게 100여 년 전에 녹음된 거라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이 녹음본은 1928년 5월 애초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2011년에 뒤늦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닷소리 석자가 줄었고 홀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한글에 대한 체계를 읊는 녹음 내용. 뭔지 모를 간절함이 묻어있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를 이끈 인물 이금로 선생입니다. 야, 1928년도면은 거의 100년이잖아요. 그 전에 녹음한 자료인데 이게 프랑스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우 마음이 또 찡해지네요. 아 근데 100여 년 전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한글에 대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독일에서 유학했던 이금로 선생은요. 언어가 망하면 민족도 같이 멸망하는구나.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폴란드가 자국어를 말살당한 것을 본 뒤 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자 곧 우리말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자료 보존 기관이 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방문, 급히 조선말 기록을 남긴 겁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면 이금로 선생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실제 쓰이는 단어들을 기록했는데요. 베레본의 오디오 버전이에요. 오디오 버전이죠. 야, 그만큼 되게 절박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걸 어찌됐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100여 년 전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의 말과 글이 이금로 선생 덕분에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먼 땅에 남겨놓은 조선의 소리를 훗날 누군가 찾아주길 바랐을 이금로 선생의 바람.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대궐안의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이 음식 이름은 바로 한국 당근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코브 바카레이스키입니다. 사진 속의 이 음식은요,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당근 혹은 한국식 당근 샐러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 식료품점과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음식이 사실 한국에는 정작 없는 김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저게 이제 개발돼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고려인들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인들이 살던 지역은 반사막지대로 배추와 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당근을 이용, 고춧가루 대신에 고수와 칠리가루 등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나로 어떻게든 김치를 만들어 드시겠다는 일념 하나에 만든 메뉴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매콤 새콤 달콤한 단무지와 맛이 비슷해서 느끼한 음식과도 찰떡궁합을 자랑. 그래서 고려인들이 만든 당근김치는 한국인들은 정작 잘 모르지만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친숙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 사람들이 고기 메뉴 종류가 많은데 그걸 먹을 때 같이 먹는군요. 최고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한 조상들이 만든 가슴 아픈 맛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인들의 고향의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잊고 있었던 K푸드였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국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사진은 1920년대 대만 타이중의 번화가인 지광거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근대사 사료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아, 볼때 두 분 이걸 모른다고요? 알죠.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냥 방송에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방송인데 어떻게 방송에 생각을 하네요. 이거 우리 대기실에서는 얘기했지. 그냥 모른다고 해. 아니, 방송 분량을 만들어야 돼요.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 이 남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4대 의사로 손꼽히시는 조명아 의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독립운동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우연히 찍힌 거예요, 거기서? 근데 조명아 의사는 사실 독립운동가분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름이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자,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50분경 대만 지광거리의 첫째 부기원에서 일하던 23살의 조선인 청년 조명아는요. 당시 대만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살피러 온 현역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 구니요시가 타이중 주 도서관 앞 사거리를 지나던 그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향해 독을 묻힌 단도를 던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가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 일본이 신성시하던 황족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쿠니노미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듬해 1월 공망염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조국 대안을 위해 복수한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군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조명아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 그해 10월 10일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의 장손에 따르면 조명아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사 후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편지를 읽는 즉시 태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아있는 그의 사진은 넉 장이 되었고요. 특히 체포 후 찍힌 사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담겼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조명아 의사가 일한 부기원이 타이중시 지광거리 10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 부기원의 위치가 66호였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독립운동 역사 사료로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네요. 저 사진을 우연이라도 찍어주신 분은 참 정말 감사하네요. 라스팔마스는 연중 따뜻한 날씨에 에메랄드빛 바다에 뽀얗고 넓은 백사장으로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우와. 그래서 유럽의 하와이라고도 합니다. 야, 저긴 진짜 생소하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예쁜 데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는 무려 11,915km나 떨어진 라스팔마스인데요. 알고 보면 한국과 굉장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구 37만 명이 사는 이 작은 섬에 우리나라 영사관인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이 있습니다. 진짜? 교민들이 계시나? 진짜? 놀랍죠? 여기 왜 공간이? 놀랍죠? 왜?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은 약 700명.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는 15,000명이 살았을 정도로 한인들로 굉장히 붐볐던 곳입니다. 정말 먼 곳인데 어떻게 또 이곳에 사시게 되셨는지.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라스팔마스를 찾은 것은 1966년 11월 한국인 선원 40명을 태운 강화호가 라스팔마스에 입항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한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아프리카 인근 대서양 원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1970년대 80년대 라스팔마스를 전진기지로 대서양에서 고기잡이하던 한국인 선원 수는 무려 10,000명에 달했는데 외화 보려고? 와, 우리나라 원양어 선단은 현재 라스팔마스의 26척, 테넬리프 고려원양 기지의 21척, 모두 47척의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예 몰랐네. 외화를 벌 목적으로. 예,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당시 어업 현장은 목숨을 건 조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선끼리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요. 우리나라 선원들은 발도 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고 또 소낙비에 몸을 씻어가며 밤낮 없이 일했는데요. 아프리카 연안의 수천 킬로미터 어장에서 언제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손금 보듯 훤할 정도의 베테랑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근성 하나는 정말 인정을 할 만합니다. 아무리 성실하면 정말 뒤지지 않죠. 조업을 시작한 첫 해인 1966년 252만 달러 상당의 물고기를 수출. 심지어 198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1987년까지 약 1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머.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아니 근데 7,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굉장히 큰 힘이, 이 정도 액수면 그렇지. 큰 힘이 됐겠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파독 광부님들, 뭐 간호사님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라스팔마스 선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못 들어봤던 것 몰라요, 같아요. 진짜. 그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저거 옛날에 되게 인기 많았는데. 일단 따숩잖아. 네. 사실 예전에는 많았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저런 거 잘 안 쓰거든요. 안 쓰죠. 근데 저걸 근데 저분은 왜 덮고 있는 거죠? 외국인도 저걸 저기 좋아하네요. 보니까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1위 기사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요? 이불이요? 자,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시골 할머니 댁이 생각나는 일명 할머니 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조차 보기 힘든 이 담요가 대체 어떻게 외국 침실까지 진출하게 됐느냐? 바로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에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미군 기지 근처 시장에서 부드러운데 보온성까지 퍼펙트한 이 할머니 담요를 구입한 뒤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하면서 SNS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머니 담요의 아메리카 침실 침투력이 어느 정도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미국 A 쇼핑몰에서 Korea Grandma Blanket, Korea Mink Velvet Blanket으로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할머니 담요로? 그럼요. 아예 이름이 할머니 담요네. 할머니 담요네. 그랜마예요. 호랑이나 꽃, 사실 이런 강렬한 무늬와 시선을 사로잡는 원색의 컬러. 우리에게는 촌스러운 이불로 생각되지만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힙하죠. 스웩 넘칩니다. 그 자체입니다. 해외에서는 말이죠. 파격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감, 여기에 탁월한 보온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아 버렸고요. 게다가 이 담요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이불만 덮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자게 됨. 자, 그래서 현재 이 할머니 담요는 A 쇼핑몰에서 약 $60, 약 6만 6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할머니 집에 가도 없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이불을 살려면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웃기는 상황이다. 19세기 초 대서양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위배된 나폴레옹. 어느 날 그는 조선을 탐사했던 영국의 장교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홀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 삽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니, 큰 모자를 쓴 길고 흰 수염의 노인이구만. 야, 저런 모자 스타일 없잖아. 없죠. 예, 굉장히 특이함을 느꼈나 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전통 갓에 대한 외국인들의 애정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펴낸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요. 갓은 서양에서 유행하는 실크 해트와 같은 등급을 매길 만한 훌륭한 발명품이라며 찬사를 보냈고요. 또 1885년 조선을 찾은 선교사 조지 길모어는 모자에 첨단을 건 나라라며 조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가볍잖아요. 그러면서 해를 잘 가리니까. 그리고 통기성도 통풍도 잘 돼요. 통풍도 잘 되고. 너무 네. 좋지. 한국 갓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B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킹덤. 배두나 주지훈 등 한류 스타들의 출연과 K-좀비를 소재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이 갓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극에서 너무 친숙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느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독특하게 보여졌었나 봐요. 저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댓글에요. 킹덤은 좀비와 모자에 대한 드라마. 진짜요? 모든 사람들이 끝내주게 멋진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열광했습니다. 하다고 오. 생각했구나. 저 의상이. 당연하죠. 특히 영화 19금 테드의 제작자 존 제이콥스는요. 킹덤에 나오는 수많은 모자에 대해 좀 설명해줄 학자가 없을까요? 라며 다 다르니까.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직종별로 다 알려주잖아. 우리는 딱 그러니까. 보면 아는데 우리 보면 알죠. 외국인들은 모르는 거고. 모자만 봐도 사실 신분 대충 알 수 있고. 그럼. 자, 그리고 일명 킹덤 햇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간 역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 쇼핑몰, 또 E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데요. 무려 49.99달러, 약 5만 5천 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헬로윈 파티 때 쓰려고 구매함이라며 실제 갓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오마이 갓을 그때 많이 샀겠구나. 그렇죠. 네, K-좀비. 이게, K-좀비니까. 그리고 발음도 갓이에요. 너무 좋아. 네, 발음이 갓이야 갓이네. 갓.
have a lot of debit. This is just like a repayback. You all did a great job. 영상 속에서 액자를 전달하고 있는 한국인은 라미라는 사진작가고요. 그에게 액자를 전달받은 분은 약 7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워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입니다. One of the Korean people paid this frame for you. How much you owe for this? You will pay 6 years ago, free. It's free? Yeah. Thank you very much.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저분들을 우리가 저렇게나마 저분의 노력으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미 작가는 우연히 만난 미군 해병대 참전 용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요.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었고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국내에 오시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그래서 한번 여러 군데 연락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2017년부터 미국, 영국 등지에 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 그렇게 3년 동안 촬영한 참전 용사만 무려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사실 지금의 모습은 백발과 주름이 성성한 그런 모습이시지만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영웅이거든요. 그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분들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 세계에 사실 미군들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잊혀진 영웅.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전 세계 22개 나라의 195만 7,733명의 참전 용사들. 그래서 살아계신 참전 용사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방호 물품이 매우 부족했던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70여 년 전 참전 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와. 본인들을 잊지 않았다는 어떤 사실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저렇게 우리나라를 당신의 조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우선돼야 될 건 기억하는 거. 그리고 늘 꾸준히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